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이가 결국 노골적으로 조국을 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조국 좀 조국 혁신당의 비례가요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조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울하고요 호남권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어요. 민주당을 비례의 경우는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요 이재명이가 일당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위기감에 쌓여 있고, 이러다가는 총선 패배론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이런 위기의식이 지금 민주당의 특히 이재명의 머리를 흔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오늘 이 낙동강 벨트 지역을 갖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조국을 이런 견제하는 발언에서 지금 야권의 분란이 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지금 KBS에서 빅게이죠. 지금 여론조사를 했더니 세 곳이 열세고 국민의힘이요. 세 곳이 접전이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벼랑꽃 의기로 지금 몰리고 있고 정권 심판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KBS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론조사는 나한테 좋다고 그래서 제가 보도하고 나쁘다고 그래서 보도 안 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나와 있는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올리는 그런 우려, 저도 충분히 알죠. 안 좋은 뉴스를 왜 보도하냐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저렇게 안보정론에서 보도 안 한다고 우리 국민들이 모릅니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좋든 안 좋든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잖아요. 안 좋은 여론도 알아야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죠. 그럼 의사가 왜 있습니까? 의사가 아픈 병이 났을 때 고치려고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가지고 너무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되겠고, 우리 내부적으로 뭐가 문제 있는지도 격의 없이 토론하고 당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계속 이 사과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진종우 이제 국민의힘 비례 인재로 영입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강원도 폄하 발언에서 이재명이가 유감스럽다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강원도민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라고 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아주 좋은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좀 더 세게, 다음부터는요, 좀 더 세게 내십시오. 세게.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김경률이가 이제는 밥값을 하는 것 같아요. 자, 1차적으로 말이죠. 지금 김경률이가 여러 명의 갭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갭 투기 의혹. 그 중에는요, 김기표 대장동 변호사도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공천한 사람들 중에는 계속해서 공천 취소할 후보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은요, 이런 갭 투기 투자 의혹이 있는 사람들을 찍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리 민주당 지지자라 하더라도 법치를 지켜야죠. 법.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 15분 정도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그 이재명이가 지금 다급해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논문을 위조해서 새치기를 하는 이 젊은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논문을 위조해서 새치기한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넘겨주면 되겠느냐, 우리 자식들한테.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논문을 위조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조국 측에서는 이걸 민감하게 받치기는 입시 때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의 발언은 조국 혁신당 견제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해석이 압도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이가 슬슬 본성이 더러운 그 본성, 남의 책임으로 도는 거, 요거 이제 나타나고요. 말을 돌려치기 하는 거, 이 프레임을 짜는 거, 이거 선수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발언이 아니냐.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김해에 있는 3개 수의공원 내 광장에서 연설을 했어요. 여기에서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했느냐, 저기 어린 학생들한테 우리가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요, 무서워서 말 못하고 열심히 해도 일자리도 없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아서 누군가가 논문 위조해서 새치기나 하는 그런 세상을 물려주면 안 되지 않냐, 이러면서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요, 논문 위조인지 그 다음에는
무슨 인턴 이 허위 증명서인지 이런 거를 이재명이가 뭐 자세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인턴 허위 증명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논문 위주라고 하는 것은 이 조국의 딸도 논문을 위조한 것은 아니지만은 고등학생이 쓸 수 없는 수준의 글을 써가지고 에세이 같은 걸 써가지고 이걸 논문으로 위장한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통틀어서 그냥 논문 위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재명은 뻥튀기 하는데 선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정말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노력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실력을 키워도 기회가 없는 세상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우리 자식들한테 기회가 있는 세상, 희망이 있는 세상을 물려줘야 하고, 우리 미래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중에 중요하지만은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공정을 굉장히 중요했어요. 공정의 키워드를 때려부신 게 누굽니까? 바로 조국이잖아요. 그래서 정권을 빼앗기는데 1등 공신이 조국이에요. 왜? 문재인이가 공정 정의를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의 큰 컨텍스트, 맥락이 어디에 서 있느냐?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제 말의 논리를 기승전결. 어린아이하고 경쟁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이 어린아이의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민, 그 다음에 조원, 이런 애들 전부 어린애들이잖아요. 요거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꼭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이 싫은 사람들이 전부 조국으로 가잖아요. 요거를 또 여기에 말하자면 기름 붓는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어의 모호성을 유지해가지고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죠. 자, 집도끼는 지키면서 조국 쪽으로 가는 건 맞겠다는 고도의 계산된 워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국민의힘이 만약에 일당을 하게 되면 의장을 뺏기게 되고, 의장을 뺏기면 법사위원장이라도 뺏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우군이 많은 거는 좋지만, 우군은 이제 민주당이 됐든 조국당이 됐든 새로운 미래가 됐든 이런 건 좋지만 아군이 많아야 된다. 이거는 몰빵론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로지 민주당의 지역이든 몇 필이든 다 몰아달라. 이 아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소수당의 경우는 조정훈처럼 언제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지도 모른다. 낭만의 시기는 아니고 지금은 엄혹한 시기다. 냉정하게,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이죠, 요즘에 이재명의 발언의 추세는 지금 22일 날 서산유세에서가 조정훈이처럼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그리고 23일 포천유세에서는 냉혹한 엄혹의 시기다. 이게 전부 우회적으로 조국혁신당을 경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몰빵론의 이 출처, 배경도 말이죠,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몰빵, 빵을 두 개 딱, 영등포, 여기에서 이제 김명주하고 뭐 최일영인가요? 이거 할 때 빵 두 개를 들어가고 지역구도 비례도 요 둘 다 우리한테 찍어달라. 이게 이제 몰빵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재명이가 오늘 이 한 얘기는 결국은 조국을 치고 나선 것이다. 그만큼 위기의식이 지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지금 KBS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재명이가 낙동강 벨트를 지금 딱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KBS가 격전지 6곳을 조사해 봤더니요, 3곳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국민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고, 나머지 3곳에서는 오차범위 접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텃밭인 PK에서도 정권심판론에 국민의힘이 시청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KBS는요,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나오는 것이고, 한국 리서치도 이 갤럽이나 저희 같이, 예, 리얼미터와 같이 말이죠, 약간 진보 성향이 강한 데예요. 자, 그래서 부산 KBS하고 국제신문 의뢰로 해서요, 21일, 22일, 23일, 24일 무려 나흘간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뜨끈뜨끈한 따끈따끈한 여론조사가 되겠는데요. 부산 북합, 여기에서 이제 현역인 민당 이 전재수 후보가 53%고요. 서명수가 36%입니다. 무려 17%나 우리가 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하, 갑에서는요, 민주당의 최인호 후보가 50%고, 국민의힘의 이성건 후보는 39%, 그래서 11%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양산 을에서는요, 김동완이가 49%고, 김태호가 37%, 그래서 12%를 앞서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양산 을의 경우는요, 조사기관, 그리고 조사 기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자,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한 사석에서는요, 민주당의 배재정 후보죠. 현직입니다. 현 의원인데, 배재정이하고 김대식 후보가 붙었는데, 배재정이가 5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43대 39. 자, 김대식 후보를 많이 뽑아야 되겠죠. 유일하게 장제원 의원이 지금 자진해서 불출마한 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의사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김대식 후보를 뽑아야 될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자리를 빈 해운대 갑에서는요, 민주당의 홍순헌 후보 43%고요. 주진우 후보가 여기서도 지금 5차 범위 내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39%. 이거 참 큰일 난데요. 자, 하루도 안 돼 갖고 후원금 1억 5천만이 다 찬 그 정도로 지금 지지세를 받은 후보가 주진우 후보인데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선거구 획정으로요, 합구가 된 남선거구에서는요, 현역인 민주당의 박재호 후보가 44%, 이 국민의힘의 박수영 현직이 42%, 초접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6개 선거 모두 공통적인 것은요, 견제론이 더 세다. 예. 견제론이 현 정부 지원론보다는 최소 2%에서 최대 13%까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제론이요, 이 개별 후보들한테도 그대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다만요, 정당 지지도의 경우에는요, 5개 지역, 그러니까 북갑, 남구, 사상, 사하갑, 해운대갑, 여기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고요. 양산을에서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7%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요, 전화변접 여론조사고, 응답률은요, 들쭉날쭉하는데 제법 높아요. 가장 낮은 데가 해운대갑 12.8%고 말이죠. 제일 높은 데가 양산을 17.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KBS 한국 리서치 이 여론조사는 나름대로 좀 신뢰할 만한 지표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MBC 3노조죠. 성명을 발표했는데, 지난번에 바이든 날리면 요 가짜 조작, 자막을 달아서 난리를 친 그 기자, 임모 기자인데요. 이 임모 기자가, 이 MBC 임모 기자가 말이죠. 또 사고를 쳤어요. 최근에 이제 하나로마트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를 들고 875원, 이거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앞뒤 전후를 다 잘라가지고 말이죠. 물가도 모르는 대통령을 부각시켜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요게 MBC가 딱 보도하니까요. 이 좌파 매체들이 일제히 다루면서 사설까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요. 동아일보는 또 횡설수설이라는 코너에서 이걸 대대적으로 또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마이뉴스도 다루고 있고, 한겨레 경향신문. 그런데 민원연은 이거 좌파 단체지 않습니까? 보도하지 않은 언론들의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서 공개하면서 파장을 낳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875원 대파, 요거를요, MBC가 좌파 미디어하고 연합해서 총출동해서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 이 점을 갖다가 지금 이제 MBC 3노조, 우리 우파 노조에서 공개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미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하나로마트를 가면 이 물가가 높다. 이것 때문에 가는 건데, 당연히 관계자로부터 전부 보고를 받고 가기 때문에 전부 알고 가는 겁니다. 예, 알고 가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MBC 노조 측에서는요, 말하자면 요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 대파가 875원이라면 합리적이다. 이 말은 결국은 소비자 가격, 최종적인 가격 875원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예, 요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고, 예.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1인 가구가 지금 이제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파를 한 단으로 묶어서 마트에서 팔기보다는 1인용으로 1,000원 정도의 한 뿌리씩 파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소비자가 라면 한 봉지에 1,300원을 주고 대파 가격으로 3,500원을 내야 한다면 대파를 사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말이죠. 소비자의 시각으로 대통령의 멘트를 해석하는 것이 진의에 따른 해석일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성명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날리면 보도처럼 대통령 말꼬리를 잡아서 대파 875원을 보도한 임아무개 기자. 말꼬리 잡아서 대통령 인신공격을 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의도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저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거는요, 지금 이제 MBC 노조도 제가 논평한 거 똑같이 대통령은 이 말을 하기 전에 현재의 대파시장 유통 가격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고 당시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오고 간 대화를 보더라도 요거를 충분히 시장 가격을 다 아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대통령과 관계자들의 지금 이제 수행원들의 이제 대화를 보면은요, 대통령이 대파가 뭐 875원이면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장이 2,550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요, 한참 비쌀 때는 3,900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뭐라고 하느냐, 저도 시장을 많이 가봐서 안다.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런 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장관하고 농협회장이 이미 대파 시세를 알려준 것이고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소비자 가격은 낮출 필요가 있다는 뜻을 강조한 대화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요, 물가가 높아서 현장에 가서 이제 물가 시세를 확인하러 갔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875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가격은 너무 싸다라고 얘기한다면 물가 상승을 잡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히려고 하는 취지, 요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입니까? 문재인은 써준 자료도 잘못 알고 국민 앞에 발표를 해서 난리난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나 꼼꼼해요. 더군다나 이제 아버님이 경제학자니까 경제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박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MBC 3노조가 얘기한 것처럼 정치부 기자가 아닌 경제부 기자가 대통령 발언의 말꼬리를 잡아서 인식을 문제 삼는 것은 MBC 보도국에서조차도 매우 힘든 일이다. 예. 더군다나 임 기자는요, 이 압수수색 바이든 달리면 보도에도 불구하고 사내에서 문책도 받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MBC에서 이거를 처음 보도해서 이거를 이슈화 시키고 있는 MBC의 의도와 그리고 임모 기자의 의도는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진종호 지금 우리 국민의미래 선대본부장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본부장이요, 이재명이의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비판 성명문을 내놨어요. 대대적인 비판 성명문을 내놨는데 요거 한마디로 강원도 비하 발언. 여러분들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제 경기도를 갔다가 분도하겠다. 이 얘기를 내놨잖아요. 완톱으로 이걸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재명이가 요거를 갖다가 그러면은 강원도 서도 정도로 전락하게 된다.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23일 날.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은요, 저 의정부에서 얘기한 건데, 여당의 김포의 서울 편입, 경기도 분도 동시 추진 공약과 관련해서 경기도 인구가 1,400만을 넘어서고 있어서 언젠가는 분도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은 이건 매우 신중하게 절차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기 북도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현재 상태로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요거를 지금 이제 진종호 본부장이요, 이 성명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치기 지역 폄하 인식에서 비롯된 막말이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민들, 강원도민들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자, 그러면서요, 민주당과 이재명은 즉각 뭐라고 그럴까요? 최근에 개최된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특별한 관심존자 없으면서도 갈라치기, 지역 폄하 인식에서 비롯된 막말만 내뱉고 있다. 경기도민과 강원도민들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 자, 그러면서요, 이재명이가 말이죠. 그러면서 말이죠. 갈라치기하고 지역 폄하 인식에서 비롯된 막말과 막말만 내뱉어가지고 자부심의 상처를 주어서 참담하게 그지없고, 이재명이가 지역 비하, 그 다음에 편발하기 막말로 이 모욕감을 주는 행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러면서요, 대선 후보 시절에 부산을 방문해가지고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부산은 재미없다는 발언으로 부산 시민들을 폄하한 적이 있고, 부산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시민들의 공분을 산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한다. 자, 그래서요, 이재명이가 그동안에 주장해온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표를 얻기 위한 단발성 감언 인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즉시 진정성을 가지고 153만 강원도민과 강원도를 사랑하는 국민께 사죄하라.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말이죠. 오늘 성동 한양대에서 있은 중앙선대회의에서요. 이재명이 발언 하루 만에 또 경기 분도 정책에 대한 반대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다. 경기 분도에 대한 민주당의 갈팡질팡 오락가락 행보가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어제 이재명의 발언에 비하 의미가 있는데 이 비하 의미가 아니라면 강원도민에게 사죄하라. 이러한 입장을 내보인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진종호 선수의 지금 이제 이 비판 성명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오늘 제대로 갭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갭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우선 이제 세종에 있는 이영선 때문에 이게 이제 폭로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영선 말고서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갭투기 의혹이 있다. 이러면서 오늘 대대적으로 지금 이제 공개 폭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 더군다나 말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갭투기 의혹 있는 이 후보들은 절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말이죠. 자료를 쭉 봤더니 한 10명 남짓을 봤더니 몇 명이 지금 갭투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요. 부천을에 있는 김기표, 이 대장동 변호사잖아요. 몇 년 전에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몇 개월 만에 자진 사퇴한 원인이 바로 뭐냐? 갭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 신고 내역을 보니까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김기표가요. 서울에 65억 원어치 상가를 2채나 갖고 있는데 부채가 57억 원이에요. 이게 갭투기 아니면 뭐냐? 대답해봐라. 이재명이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북 청주 상당에 이강인 후보도 상가 5채, 그리고 천안갑의 문진석 후보도 상가 4채를 부인하고 같이 갖고 있는데 이거 갭투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인갑의 이상식 후보도 이 재산이 50억 원이나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 실적이 1,8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상식 후보의 배우자가 주식회사 지담갤러리를 운영하는데 재산 신고 내역을 봤더니 주식 보유 현황도 없다. 주식회사인데. 그러면 지담갤러리가 개인 회사인가 해서 재산 신고 내역에 임차 보증금을 봤더니 임차 보증금도 없더라. 그래서 이상식이는 후보 사퇴로 끝날 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강인 후보는 즉시요. 이런 김경률 비대위원의 주장을 듣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복했어요. 허위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양의 한 건물 안에 있는 상가 5채는 1999년도 분양을 통해 취득한 100% 순수 자비 부동산이다. 가족 노후 생계 준비 차원에서 임대이익을 얻기 위해서 분양을 받은 상가이고 말이 5채이지 한 채당 3.77에서 6.61 평방미터 크기로 모두 합쳐서 7평도 되지 않는다. 심지어 5억 원 상당이 든 상가의 현재 가치는 3억 정도로 손해를 본 상황이다. 자, 이렇게 비판을 지금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근데 나머지 후보들은요, 일체 반박이 없어요. 이거 반박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박해도 사실인 경우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대목은요, 시민단체 또 우리 언론에서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서 계속 이슈화 시켜서요, 반드시 지금 공천을 취소하도록 압박을 가야 되겠다. 왜? 이재명이가 약속했잖아요. 갭투기 후보 민주당에는 있을 수 없어. 약속을 지켜라 이거죠. 국민과의 약속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재명이 교육시키는 자료로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심야방송 여러분들의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